뭐 잠깐 말씀하신 대로 내일 새벽 1시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요구하는 바대로 다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 어려움조차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게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우리 동북아시아, 우리 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지요.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당연한 얘기라서 당연히 하나 써놓은 겁니다. 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긴장의 간담회 영상을 봤는데 유독 대통령 성격이 솔직하긴 합니다만 유독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지금 좀 난관이라고 보여지세요? 글쎄 뭐 대통령께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렇게 험악한 상황까지는 아니다. 네. 미국도 미국의 국익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지금 아직 회담하려면 아직 하루 남았잖아요. 예. 한 8시간 정도 8시간 남았죠. 근데 저거 비행기에서 얘기할 때는 하루 더 남았을 때니까 또 우리 비서실장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 합의를 만들어 놓을 것이다. 어렵지만 상황은 이해한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예전보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 정세도 그렇고 미국의 지금 집행 리더십도 그렇고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북러 동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우리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윤석열 정부 때 한중 관계, 한러 관계, 남북 관계가 다 훼손이 됐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이전보다 한 서너 배 이상 노력을 해야 조금 성과가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이다. 상황이 지금 어렵긴 하다. 그러나 비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국익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출국을 했을 때도 뭐 질문을 한다면 얘기를 안 하죠. 뭐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는 거는 이제 대통령이 순방을 갔을 때 국내에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거를 총괄하는 게 비서실장이어가지고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서실장마저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니냐. 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한 건 총력전을 한다는 거죠. 총력전. 대통령실 3실장이 다 가고 그러나 총리가 남아있죠. 총리께서 워낙 뭐 수완이 좋고 대통령께서 신뢰를 하니까 안심하고 가시는 것 같고요. 과거에 보면은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늘상 대통령을 이렇게 같이 수행했어요. 예, 그 전에는 많이 노재봉 총리도 그랬고 그 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김영삼 정부 때 가만 있어봐, 내가 없을 때는 국내 일을 좀 잘 챙기는 사람이, 내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사실 비서실장이니까 총리보다도 비서실장을 더 신뢰하니까 비서실장은 남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랜 기간 동안 비서실장이 이제 수행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수행을 한 거는 추측건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 지금 비서실장이 수지 와일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고 내일 새벽에 정상회담 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옆에 바로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비서실장에 가면 그 사람이 만나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터파트너로서요. 마지막에 최종 점검을 하고 미진한 거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비서실장이 굳이 갈 이유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하나 지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트럼프 특유의
대화 방식, 네. 협상 방식인데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 언론들을 다 앞에 앉혀놓고 즉석에서 네. 질문을 받는 걸 한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좀 낯설죠. 낯설고 좀 어떻게 보면 예의가 그렇게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예의를 갖추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비공식으로 해서 긴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자들하고 하더라도 정면에서 둘이 같이 이렇게 서가지고 기자들 앞에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받고 하는 예, 그런 건 예, 좀 예. 난데 이거는 대통령이 완전히 자기가 상석을 딱 차지하고 손님을 갖다가 그렇게 좀 그 어쩌면 차석이나 뭐 3석 정도의 자리를 주면서 기자들한테 거의 20분 이상 그 질의응답을 하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당하셨던 게 당시에 그 미국의 마스터즈 골프 대회라고 아주 큰 대회가 있는데 거기 누가 우승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좀 예의가 없는 거죠. 미국이 좀 더 품위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 며칠 전에는 나토 정상들이 한 7, 8명이 갔는데 그 사람들을 쭉 초등학교 그 학생들 앉혀놓은 것처럼 하고 자기 맞아요. 선생님처럼 예, 예.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훈계하는 듯이 막 얘기를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좀 더 품위를 갖춘 나라가 되길 좀 바라는데 어쨌든 뭐 이게 주어진 상황이니까 예.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견디셔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 우리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공통점도 많이 있어요. 테러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의연하게 잘 대처해서 굉장히 어떤 경외감을 자아냈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예. 또 같이 기독교도 같이 같은 신자인데다가 또 평화에 대해서 또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남북관계 개선하고 정상화하고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면 그걸 계기로 남북관계 이제 해보려고 하는 의욕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내에서 인터뷰하실 때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가야 할 길이 어디까지인지 끝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남북관계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김정은과 대화하는 거 우린 적극 지지하고 그 대신에 한미 간에 좀 공조를 다해서 우리의 고충 사항도 좀 전달도 해주시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빌미를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여러 정상들이 이미 많이 그랬지만 나도 노벨 평화상 추천하겠다. 그렇게 좋은 선순환 관계 기분 좋게 해주라는 네, 기분 말씀이시죠? 무조건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저희가 백악관에서 오늘 오전에 발표한 일정을 보니까 우리 시각으로 네. 새벽 1시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도착해서 15분에 이제 언론을 만나는데 그 15분 동안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얘기를 해야 된다. 글쎄 뭐 그때 첫 인상이 워낙 중요하니까 예. 처음 만나서 15분이 매우 중요하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들하고의 그 대면 과정에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 우리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거를 막기 위해서도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공적 같은 걸 좀 얘기를 해주면서 분위기를 좋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 같은 거 틀리게 얘기하더라도 바로 뭐 그건 틀린 말씀이다 하지 말고 예. 일단 참으면 회담 끝나면은 다 전문가들이 다 정리를 팩트 체크를 하죠. 네, 다 예. 팩트 체크를 해주고 하고 그러니까 일단 좋은 얘기를 해주되 그것이 너무 지나친 아부처럼 들리진 않게끔 테크닉을 또 발휘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면서도 우리의 국익은 지켜야 될 선을 명확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기내에서 하신 얘기를 보면은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의 보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농축산물 그 추가 개방 이런 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그 지난달 말 협상 때 한국이 개방하기로 했다는데 우리 예. 정책실장 얘기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국내 정치를 생각해서 얘기하신 거고 우리는 양보한 거 없다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견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통령이 기내에서 하신 말씀은 대통령 양국 간에 합의가 된 상황인데 그거를 미국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들어줄 수는 없다. 예. 그리고 한미 동맹의 미래형 동맹으로의 그 개선이라고 미국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개선이라고 하지만 우리 방위비 분담금 9배로 늘려달라, 국방비 2배로 늘려달라.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에서 중국 억지로 바꾸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우리한테는 섬뜩섬뜩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유연성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거를 딱 방침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기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기내에서 그렇게 얘기를 대통령이. 했습니다. 예. 이 주한미군 유연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북한의 남치 먹지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데 집중하겠다. 한국이 국방비를 늘려서 북한의 남치 먹지나 남침을 했을 때 격퇴하는 건 한국이 중심적으로 하고 우린 옆에서 도와주기는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국방력을 개선하고 국방비를 늘리는 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겠지만 예.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 간의 바이든 정부 때 이미 합의도 됐었고 그러니까 그 합의를 지켜야 된다는 걸 냉철하게 얘기하겠다. 예. 이런 식의 보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이시바 그러니까 미국에 출발하기 전에 일본을 방문해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죠. 여기서 이시바 총리가 좀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또 극진히 또 환대를 해줬고요.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찬 메뉴에는 이시바 총리가 대학 4년간 카레를 주로 먹었다고 알려질 정도로 카레를 좋아하는 이시바 총리가 이시바식 카레를 내놓았습니다. 주류로 안동소주를 내놓았고 안동소주와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도토리 현의 맥주를 이렇게 두 병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한일 간의 어떤 협력과 화합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을 다 써놨더라고요. 이시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예정보다 소인수 회담이 길어진 이유는 사실 거의 대부분 미국과 협상 얘기를 하느라고 지연됐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담을 전수해 줬다, 얘기해 줬다면 네. 도움이 되겠죠. 그건 아주 상징적인 그 행동인데요. 예. 사실 저 트럼프 일기 때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고 막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봄이 왔다라고 막 그랬는데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대통령 말 믿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했어요 당시에. 예. 한반도의 평화의 봄을 일본이 방해하는 역할을 당시에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 하는 것에 힌트를 주고 그 어떤 노하우 같은 거를 이렇게 전수를 해줄 정도로 관계가 확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그것만 봐도 굉장히 성공이고 굉장히 리더십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공했을 뿐 아니라 또 일본을 방문한 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일본을 먼저 갔다라는 얘기를 목적이 하시거든요. 있었던 거죠. 근데 예. 이게 사실 미국의 한 10여 년 이상을 한일 간에 굉장히 갈등이 많으니까 제발 좀 가까이 지내라라고 계속 우리한테 요구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우리는 협상력을 강화하면서 한일 간의 그 미국의 관세 협상이나 이런 그 공급망 문제나 이런 데서 우리는 다변화를 꾀할 수도 있고 서로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도 하면서 트럼프를 만나는데 협상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절묘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이시바 총리가 10월 말에 또 경주에 오잖아요. 예. 경주에 와서 그때쯤에는 정말 기대하기로는 김대중 오부지 선언 2.0을 발표할 수도 있고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도 언론 발표문을 17년 만에 발표를 해가지고 그 내용 중에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그 일본 정부의 선대 정부들의 대한관을 우린 존중하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그걸 딱 집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통절한 사과와 반성을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얘기함으로써 그 내용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얘기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는 선언이 다음에 이시바가 서울이나 경주에 올 때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일본을 먼저 들은 것도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빌드업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보시기에 최소한 요 정도면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평가는 뭐가 됩니까? 가장 민감한 사항 중에 하나가 농축산물 개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데 그거는 지켜내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900% 인상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많더라도 50% 이내로. 그리고 뭐 수치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또 국방비 증액은 일부는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걸 한다는 것은 전략적 유연성을 막고 그 대신에 우리의 그 전자권 전환 이런 걸 위해서도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주고받기 식으로 한다면은 그리고 또 하나의 뜻밖의 선물이 있다 그러면 원자력 협상 예. 그리고 원자력 협정 개정 이런 것까지 엮어온다면은 대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1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내일 이제 오전이 되면은 결과가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